여러분, 오픈 AI에서 12일 동안의 라이브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라이브에서 바로 챗 GPT O1 모델과 O1 프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바로 라이브를 같이 보시면서 O1 어떤 모델인지, O1 프로는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12 days of OpenAI X12. Every weekday, we are going to launch or demo some new thing that we built. So we'll jump right into this first day. Today, we actually have two things to launch. The first one is the full version of O1. We have been very hard at work. We've listened to your feedback. You like O1 Preview, but you want it to be smarter and faster and be multimodal and be better at instruction following, a bunch of other things. So we've put a lot of work into this, and for scientists, engineers, coders, we think they will really love this new model. I'd like to show you quickly about how it performs. 방금 영상 초반에 샘 알트만이 나와서 O1 프리뷰를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O1을 빨리 내놓고 싶었고 O1 프리뷰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출시될 이번 O1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T-4o와 O1 프리뷰 그리고 O1의 벤치마크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학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GPT-4o는 100점 만점에 고작 13.4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O1 프리뷰도 사실 똑똑하다 말했지만 56.7점밖에 못 받았고요. 근데 이 O1 정식 모델 같은 경우는 83.3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평균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즉 이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드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 코딩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코딩을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었어야지만 코드를 짜고 어떤 앱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뭐 커서도 그렇고 볼트도 그렇고 클러드 GPT도 그렇고 이런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인해서 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클러드 그리고 O1 프리뷰를 같이 사용하면서 코딩을 자주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O1이 나옴으로써 좀 더 개발을 더 많이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벤치마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GPT-4o와 O1을 비교하면은 거의 9배 차이가 납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성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O1 프리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코드를 쭉 짜달라고 하면은 전체 막 20개 파일을 다 짜주거든요. 그리고 꽤 괜찮게 짜줍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코드를 짜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성능이 30% 더 강력해진 게 O1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PhD, 과학 문제들이죠. 여기는 O1과 O1 프리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미 O1 프리뷰가 이쪽 도메인에서는 대단히 성능이 강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실 마지막 벤치마크입니다. 바로 엑스퍼트 휴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이 벤치마크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방금 보신 벤치마크 바로 뒤에 O1 프로 모드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라이브 초반에 샘 알트만이 소개를 했죠. 오늘 발표할 건 두 개다. 하나는 O1 정식 모델이고 또 다른 모드는 O1 프로 모델이라고 했는데 마치 O1 프리뷰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더 강력한 모델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능도 당연히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보시다시피 O1 프리뷰가 가장 저조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O1 프로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O1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O1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워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O1보다는 자주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는 O1 프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델들은 여러분이 챗GPT 프로 버전을 구독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월 20불을 내고 내가 사람보다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O1과 O1 프로 모델이 얼마나 훌륭한지 라이브 시연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시연은 O1 모델과 O1 프리뷰 모델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프롬프트는 로마 제국 시절 황제들의 업적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요. 시연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GPT-4o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종 틀린 답을 낸다고 합니다. 자, 프롬프트가 끝나고 보여지는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O1 모델은 14초가 걸렸고요. O1 프리뷰 모델은 33초가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오픈 AI에서 많은 그래픽 카드의 연산 파워를 O1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O1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시연은 O1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느꼈을 불편함이었겠지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사진을 올려서 사진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모델인 5 모델이나 아니면 클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사진을 올려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셨는데 5원은 그거를 다 텍스트로 설명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 예시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들었을 때, 네, 들으신 게 맞습니다. 우주에 만들었을 때 그래픽 카드가 내뿜는 열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열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이 쿨링 패드라고 하죠. 이 쿨링 패드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쪽 계통을 공부하지 않는 전문가라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이 오픈 AI O1 정식 모델이 얼마나 이 전문가가 필요한 문제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단순한 사진을 보고 해당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인데요.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문제를 시연하고 계신 이분은 한국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시연하는 전공의 박사 학위를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5원의 결과를 보고 이분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었는지 판단을 해줄 건데요. 대략 10초의 시간이 흐른 후 이렇게 쭉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1기가와트에 대한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오픈 AI가 캐치를 한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문제를 전문가 지식으로 정확하게 대답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보셨던 이 벤치마크가 정확하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 점수가 69.7점이었는데 5원이 78점이었죠. 더 똑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사실 이제 이 스마트한 인공지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수식까지 만들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죠. 진짜 대단한 인공지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른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도. 자, 마지막 시연은 5원 프로 모델을 가지고 시연을 합니다. 여기 보이면 6개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 6개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프로틴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학 문제죠.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전문가들은 이게 정답인지 알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정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원 프로 모델의 시연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 기존에는 모델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수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 중입니다. 뭐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음으로써 저희가 언제쯤 대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꽤 빠르게 대답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53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이런 추론 과정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걸 생각했는데 사실 이 프로틴은 아닌 것 같고 쭉쭉쭉쭉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답이 이 RS1이라는 어떤 프로틴을 대답을 했는데, 네,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많은 프로틴들을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조건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6개에 다 맞는 프로틴을 찾아야 되는 되게 복잡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을 사용했고 정답을 제대로 알려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늘 5원 모델과 5원 프로 모델에 대해서 라이브 시연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 12일 동안 라이브 중에 첫 번째가 5원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다음 라이브들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술들을 알려줄지,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소식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AI의 두 번째 라이브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첫 번째 라이브 5원 모델에 이어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해당 오픈 AI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그 강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Reinforcement Fine Tuning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Today, we're really excited to preview our latest advancement in our model customization program. It'll let users fine-tune O1 on their own datasets. And again, this isn't standard fine-tuning. This is reinforcement fine-tuning, which really leverages the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s that took us from advanced high school level to expert PhD level for your own use cases. 자, 첫 번째 라이브와는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 오늘 라이브를 소개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할 기술은 Reinforcement Fine Tuning입니다. 자, 어제 발표한 5원 모델도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모델입니다. 근데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 5원 모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더 강력한 파인 튜닝 방법을 소개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developers, researchers, and machine learning engineers will be able to use reinforcement learning to create expert models capable of excelling at their specific tasks within their domain. We believe that any field which requires deep expertise in their AI models
stands to benefit.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파인 튜닝이 아니라 바로 reinforcement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 reinforcement 파인 튜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파인 튜닝 됐을 때 가산점을 줘서 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가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설명이 나오는데 With reinforcement fine-tuning, it's different. So you're not just teaching the model to mimic its inputs. What you're teaching it to do is to learn to reason in entirely new ways over custom domains. And the way this works is that when the model sees a problem, we give it space to think through the problem, and then we grade the final answer from the model. And then using the power of reinforcement learning, we reinforce lines of thinking that led to correct answers, and we disincentivize lines of thinking that led to incorrect answers. And what you'll see is that, with as little as a few dozen examples, the model will learn to reason in new and effective ways over custom domains. 제가 방금 설명드린 reinforcement fine tuning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줬고요. 원래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제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근데 reinforcement fine tuning을 사용한다면 모델이 파인 튜닝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20개 적은 데이터셋만 가지고도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razy that you can do that with just 12 examples. That's not something you can do with regular fine tuning. Yeah, exactly. Yeah, I mean, in the space of large language models and large machine learning, a few dozen examples is basically nothing. 네, 방금 말씀드렸죠? 정말로 적은 데이터셋으로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힘든데 이 reinforcement fine tuning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reinforcement fine tuning을 어느 도메인에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즉 어느 영역에 섰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예시는 의료 쪽에서 사용했을 때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만 걸리는 안타까운 질병들인데요. 이 희귀병을 고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해당 병에 걸린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리서치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현재 미국에서는 해당 필드에서 AI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라이브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환자의 정보가 나오고요. 어떤 증상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보여지지 않는지 이거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과연 어떤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이런 심톰 혹은 이런 심톰을 보이지 않는가 그거를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답을 같이 주고 있는데요. 이 정답을 주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보고 컨닝을 하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공지능의 대답과 매칭을 해서 올바른 대답을 줬으면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필드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답을 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을수록 더 정답에 가깝다고 AI가 생각한 겁니다. 진짜 정답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있죠. 그 말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정답은 맞춘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 reinforcement fine tuning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과정에서 grader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수를 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알고리즘이 진짜 정답과 AI가 준 정답을 비교해서 점수를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0.7이 나온 이유는 정답이 완벽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라이브에 나온 오픈AI의 리서처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해당 정답을 첫 번째에 나타냈다. 그러면 이 점수가 1점이었을 거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뒤에 나타냈다면 점차적으로 0에 가까웠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점수를 주는 알고리즘인 그레이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를 오픈AI가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파인튜닝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레이더를 올린 다음에 정답까지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값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데이터셋에 큰 걸 올려버리면 이 파인튜닝 자체가 오픈AI 서버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조절하셔도 좋고요. 혹은 조금 더 일찍 올려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에서는 이미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전에 만들어둔 걸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결과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라이브에서 보여준 파인튜닝은 5원 미니를 가지고 파인튜닝을 만든 거고요. 5원 미니는 상대적으로 5원 정식 버전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인튜닝 하기 전에 5원 미니 모델과 5원 정식 버전을 비교하면 5원 정식 버전의 벤치마크가 더 높단 말이죠. 하지만 5원 미니를 파인튜닝한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파인 튜닝된 O1 미니 모델이 더 뛰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인 튜닝이 진행된 모든 순간에서 파인 튜닝 O1 미니 모델이 O1 모델을 이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모습은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색이 O1 미니고 초록색이 O1 정식 모델인데 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 즉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그래프 같은 경우는 O1 미니 파인 튠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뒷부분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같이 왔는데요. 어떤 프롬프트와 어떤 데이터셋이 패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가 TSC2였잖아요. 해당 트레이닝의 정답을 보시면 이렇게 TSC2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제대로 TSC2를 리스트 앞에 놨기 때문에 패스가 된 거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인포스먼트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O1 기본 모델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강력하고 사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파인 튜닝 하는 거를 알아놓고 특정 필드의 지식을 주입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면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픈 AI의 두 번째 라이브를 같이 봤는데요. 저는 사실 소라를 기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Reinforcement Fine Tuning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 맞고 앞으로 오픈 AI가 라이브에서 보여줄 기술들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픈 AI가 드디어 3일차 라이브에 소라 런칭이라는 미친 발표를 했습니다. AI 비디오 생성 필드에서 정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난무했지만 소라만큼 충격적인 플랫폼은 없었는데요. 이번 3일차 라이브에서 소라의 어떤 점을 발표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day 3. This is a launch we've been excited for a long time. We're going to launch Sora, our video product. And we'll talk a lot about why this is so important and so exciting, but first, it's so cool, we just want to show it to you. This is critical to our AGI roadmap. Video will be an important environment where we're going to learn, or the AI is going to learn a lot about how to do things that we need in the world. 챗GPT 5원에 이어서 소라도 중대 발표인지 샘 알트만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AI의 비디오 생성이 AGI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텍스트나 이미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봐야지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소라가 얼마나 대단한 플랫폼인지 여러분이 오늘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라.com을 오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미국이랑 대부분 나라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따로 구독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챗GPT 플러스나 챗GPT 프로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소라 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이렇게 소라.com을 처음 오면 피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비디오를 만들지 모를 때 여기 있는 비디오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비디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피드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AI 영상 플랫폼과 비슷하게 소라도 영상을 만들 때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당연하게 영상의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쇼츠를 만들고 싶다. 그럼 세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로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16:9 혹은 정사각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화질 역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화질을 선택하실 경우 빨리 만들어지지만 높은 화질을 선택하실 경우 다소 생성되는데 느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길이 역시 5초에서 20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20초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이어지게 20초 영상들을 붙이다 보면 하나의 영화 트레일러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런 영상들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내가 영상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를 만들어서 어떤 영상이 내 프롬프트에 가장 잘 맞게 나왔고 내가 잘 쓸 수 있는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여주는 옵션은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둔 영상에 어떤 옵션이 괜찮다. 그럼 그거를 프리셋으로 저장해서 나중에 영상을 만들 때 비슷한 띠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상 예시에서 보여주는 프롬프트는 맘모스를 생성해달라고 합니다. 단순한 맘모스가 아니라 사막에서 걷고 있는 맘모스를 생성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총 4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요 3번째도 괜찮고요. 이 2번째도 괜찮네요.
오픈 AI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 두 번째가 가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를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뒤에 발자국이 남고 이런 식으로 먼지가 나타나는 게 디테일이 상당하죠? 그림자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소라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는데 리믹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리믹스는 영상에서 내가 어느 부분만 편집하고 싶을 때 그거를 프롬프트로 전해주면 바로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받아들여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맘모스가 아니라 맘모스를 로봇으로 바꿔달라는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이게 조금 강한 변화다 보니까 스트롱 리믹스를 선택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그 리믹스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뭔가 코끼리와 같은 앵글을 갖고 있고 코끼리스럽지만 코끼리가 아니라 로봇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배경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 바꿔서 쓸 수 있는 리믹스 기능이 아주 강력하게 소라에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아주 명확하죠. 오른쪽이 원본이었고요. 왼쪽이 리믹스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이거는 블렌드라고 하는 건데 이 블렌드 옵션은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설명에 따르면 A의 영상에서 B로 바뀔 때 되게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라가 오픈하면 한번 들어가서 꼭 시도해보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가 블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한 기능 중에 또 놀라운 거는 이 스토리보드라는 건데요.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만들 영상의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선 두루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카드가 여기는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타임라인에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하는데 해당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카드를 한 5초쯤에 선택해 줬고요. 이 두루미가 강에서 생선을 캐치한다. 요걸 액션을 넣어줬거든요. 그럼 이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소라가 이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이 두 가지 스토리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당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결과물이 나왔는데 두루미가 강에 있고 대략 5초 정도의 목을 강에 집어넣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방금 물고기가 조금 튀어나왔다 들어간 게 보였는데 지금 이 스토리가 정확하게 방금 보신 이 스토리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두루미가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두루미가 강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 나머지 부분을 소라가 다 채워준 거죠. 이런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쓰면 디테일을 소라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조금 더 방향성을 자세하게 적겠다. 자세하게 적으면 소라가 그대로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 자, 같은 스토리보드로 만든 또 다른 영상을 볼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목을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올라오는 이런 영상이 보이죠? 자, 근데 만약에 만들어진 영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처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기서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영상을 자르는 영상 트림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뒷부분을 자르게 되면요. 여기 남는 공간에 아까처럼 스토리보드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스토리보드를 집어넣는 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결말을 스토리보드에다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결과로 바꾸게 해줘. 이런 결과로 영상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요. 혹은 내가 영상 앞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영상 앞부분을 잘라버려서 앞부분에 또 다른 스토리보드를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의 방향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영상 앞부분, 영상 뒷부분 전부 다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 때 방향성에 조금 더 컨트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영상 만들면 조금 아쉽겠죠? 소라는 당연하게도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바꾸는 것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보드에서 사진을 올리실 경우 해당 스토리보드가 사진과 어울릴 법한 텍스트를 후반부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보드가 주어진 사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스토리보드라고 소라가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바닷가가 이렇게 파도가 치고 하늘이 움직이고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역동적이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월페이퍼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영상은 내가 계속 반복시키면서 사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소라에서 또 제공하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룹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상을 무한 재생하게 만드는 거죠. GIF처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룹 옵션을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짧은 프레임을 가지고 룹을 만든다든지 조금 노멀이나 아니면 긴 롱 프레임을 가지고 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옵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라이브가 끝나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영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양이가 스케이트를 타는 거 아주 귀엽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고요. 자, 뭐 이렇게 바이킹도 나오고 비즈니스맨이 전화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옥상에서 테니스 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영상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도해 보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면서 사용을 못 해봤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거라 조금 천천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픈 AI의 세 번째 라이브 소라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정말 기존에 있던 AI 영상 툴보다 훨씬 더 진화를 많이 한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만들어질 컨텐츠들이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있을 오픈 AI 라이브를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AI의 라이브 4일차입니다. 3일차 때는 오픈 AI가 소라라는 엄청난 비디오 플랫폼을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4일차에서는 챗GPT를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Hey 합니다. everybody, and welcome to day 4. So we're launching 3 things today. First, we're bringing Canvas to everybody and integrating it into our main model so it just works. Second, we're enabling you to run Python code inside your canvases, and so you see the output whether it's text or graphics. And third, we're bringing Canvas to custom GPTs, so you can imbue all of your custom GPTs with the power of Canvas. So with that, let's dive in. 자,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오늘 세 가지를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캔버스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챗GPT 플러스를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클라우드 아티팩트처럼 챗GPT도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오늘부로 무료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안에서 파이썬 코드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커스텀 GPT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발표 시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연 장면을 보면 캔버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채팅창에서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이는 캔버스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캔버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기능을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 채팅창 앞에 캔버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뒤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어떤 프롬프트를 하냐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적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내 두 가지 화면으로 분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우측에 나오는 이 화면이 캔버스 화면입니다. 왼쪽에서는 여러분이 평소 챗GPT를 쓰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한번 끝나는 거를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캔버스에서는 여러분이 나온 결과를 바로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측 하단에 연필 모양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고 나면 AI가 현재 결과에 적용 가능한 추천해주는 옵션들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해준다든지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만들어준다든지 스토리를 조금 더 가다듬는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모지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여러분이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옵션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보이는 예시에서는 이모지를 넣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어마다 이모티콘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캔버스의 기능으로는 여러분의 글을 실시간으로 편집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여러분의 글을 집어넣으면 캔버스로 열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우측 상단에 있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캔버스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캔버스 화면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요. 우측에는 여러분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글이 그대로 캔버스 안에 녹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실시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예시에서 보여주는 거는 챗GPT한테 내 글을 읽고 중간중간에 메모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옐로우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챗GPT의 메모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메모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수정을 하셔도 좋고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부탁하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캔버스의 진짜 능력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코딩을 할 때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파이썬 코드를 캔버스에서 돌리는 예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파이썬 코드를 갖고 와서 해당 코드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챗GPT가 해당 코드를 바로 고쳐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파이썬 코드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AI 코딩에서 정말 중요한 게 코드를 바로 실행시켜 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심지어 해당 버튼을 누르면 어떤 에러였는지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픽스 버그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픽스 버그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해당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챗GPT가 첫 줄부터 막줄까지 순서대로 지켜보면서 수정을 해주는데요. 자, 수정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런을 누르게 되면은 코드가 돌아가겠죠. 자, 근데 너무 빨리 수정이 돼서 어떤 게 수정이 됐는지 놓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 상단에 있는 체인지 버튼을 눌러주면은 여기 왼쪽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AI 코딩을 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정된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이 코드에 맞는 결과물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예시에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를 더 추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다이아그램을 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를 더 추가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문제는 이 코드가 작동이 잘 될 수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실행을 눌러보는 거죠. 실행했더니 쭉 에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픽스 버그라는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에러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첫 줄부터 막줄까지 쭉 코드를 읽어주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코드를 따라서 새로운 다이아그램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코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접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니까요. 한번 챗GPT 캔버스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GPTs를 만드는데도 캔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진 GPTs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캔버스가 틱이 오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작동하는 대로 그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저에 꺼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옵션을 들어가셔서 켜주기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새로 만들 GPT에도 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GPT가 작동할 때 캔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캔버스를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예시 같은 경우는 GPT가 작동을 하면서 우측에 캔버스 열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보셨다시피 캔버스는 글쓰기, 코딩 여러 가지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여러분의 GPT를 만들 때 캔버스가 필요하다면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픈AI의 네 번째 라이브 캔버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유료 버전, 무료 버전 할 것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 번쯤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오픈AI 라이브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AI의 라이브 5일차인데요. 바로 챗GPT와 애플이 힘을 합쳤다는 미친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라이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day 5. Today is about making ChatGPT even easier to use. Our friends at Apple are releasing the ChatGPT integration in iOS for iPhone and iPad and also on macOS. You can use it without an account. If you have an account, it'll be even better. And I think we should just jump right in and show you how it works. 자, 라이브 시작부터 샘 알트맨이 나와서 챗GPT와 애플이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됐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소식마다 샘 알트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라이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아이폰에서 어떻게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챗GPT 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시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 인공지능인데 바로 여기에 챗GPT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세팅을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iOS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셨으면 여기 보시면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라고 보일 겁니다. 해당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애플 인공지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크롤을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텐션에 챗GPT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새로운 iOS 업데이트에 생긴 챗GPT와 애플의 콜라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애플 디바이스에서 챗GPT를 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 어카운트가 있다면 챗GPT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료 버전을 쓰실 경우에 챗GPT 플러스라든지 챗GPT 프로 같은 경우는 더 뛰어난 모델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챗GPT를 사용하기 전에 유저한테 사용 허가를 받을지에 대한 동의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시리를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핸드폰 버튼을 눌러서 시리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핸드폰 화면이 하이라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평소처럼 시리한테 얘기하듯이 말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오르가나이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리가 챗 GPT를 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시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챗 GPT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챗 GPT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또다시 챗 GPT가 작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악 리스트까지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챗 GPT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 심플하게 여기 챗 GP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화면에 보이는 이 모든 게 바로 챗 GPT 앱으로 연결이 돼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챗GPT 앱이 필요하다 하면은 챗GPT 앱을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평소처럼 챗GPT를 사용하시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이렇게 이모지를 넣어달라고 하기도 했고 앨범 커버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패널들의 어글리 스웨터 랭킹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챗GPT의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자, 결과는 샘 알트맨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CEO니까 뭔가 인공지능이 1등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예시는 핸드폰에 이어서 여러분의 맥북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세팅을 가셔서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를 들어가고요. 해당 기능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익스텐션의 챗 GPT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옵션들을 여러분이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우측에 시리를 작동을 시켜서 여기에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시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챗 GPT가 필요한 경우 챗 GPT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라이브 예시에서는 49페이지나 하는 긴 PDF를 연 다음에 해당 PDF를 분석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요청하는데요. 시리가 자연스럽게 챗 GPT로 해당 PDF를 보내서 분석해도 되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파일을 보낼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만 보내는 옵션도 있고요. 혹은 풀 컨텐트로 여러분의 모든 PDF 페이지를 전부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분석을 위해서는 풀 컨텐트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예시에서도 풀 컨텐트를 선택하고 샌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역시나 하단에 보이는 챗 GPT 버튼을 클릭하면 챗 GPT 앱이 실행되고 여러분이 만든 프롬프트와 결과물들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해당 컨텐츠가 들어온 순간부터 탭에 해당 대화창이 생기니까 이거를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평소 쓰시는 것처럼 챗 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의 라이브 5일차 챗 GPT와 애플의 콜라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맥북 혹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신다면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존에 꺼놨던 시리를 다시 켜놔서 사용해볼 예정이고요. 사용하면서 좋은 사용법이 있다면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AI 영상 최신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오픈 AI 라이브 6일차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소개했는데요. 바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Hey everybody, and welcome to day 6. We're excited to announce that we're bringing video to advanced voice mode.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분 이제 친근하시죠? 라이브에서 자주 본 얼굴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챗 GPT 보이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챗 GPT 앱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챗 GPT와 단순하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즉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활을 주변에서 도와줄 AI 에이전트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데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can bring live video and also live screen sharing into your conversations with ChatGPT. And the best way I know how to do this is to just show it to you. So I'm going to go into ChatGPT.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콘이죠. 원래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챗 GPT와 음성으로만 대화가 가능했었습니다. See the normal advanced voice mode button on the bottom right of the composer. I click it.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런 검정 점만 나오면서 보이스로 소통했는데 이번 데모를 통해서 아이콘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하단에 비디오 버튼이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비디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영상으로 챗GPT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카메라와 연동이 돼서 챗GPT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챗GPT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데모에서 뭐를 하냐면 여기 앉아있는 각 팀원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챗GPT가 각각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 정말 AI 에이전트로서의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All right, and now I want to see if you remember the folks that you met. So can I give you a quick quiz? Sure, I'm ready for a quiz. All right. What was the name of my colleague that was wearing the reindeer antlers? That would be Michelle. 방금 데모에서 해당 챗GPT한테 누가 사슴뿔을 쓰고 있었냐고 물어봤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미셸인데 정확하게 미셸이라고 대답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즉 단순하게 영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 기억 메모리에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팀원들의 얼굴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런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단순하게 얼굴을 기억해줘 하는 거는 조금 활용도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데모를 또 보여주냐면 해당 챗 GPT한테 커피 포트와 컵이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커피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가이드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단순하게 텍스트를 집어넣고 음성으로 물어보면서 최대한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이 뭔가를 묘사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라이브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카메라를 공유해서 주변 상황에서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 화면을 직접 공유하면서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의 옵션에서 여기 쉐어 스크린 버튼 있죠? 해당 버튼을 눌러서 핸드폰 화면을 공유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위에 보시면 빨간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버튼은 챗 GPT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데모에서는 챗 GPT한테 해당 문자에 대한 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볼 겁니다. Hey ChatGPT, are you seeing my screen? Yes, I can see it. Looks like you're in the Messages app. How can I help? What are you seeing here first off? I see a message from someone asking if they have what it takes to be a professional mall Santa. They also sent a picture of themselves dressed up.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챗 GPT가 정확하게 어떤 문자고 어떤 이미지가 같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실시간이라는 점에서 더 놀라운데요. 여러분이 챗 GPT를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사진이나 파일을 올리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해당 기능을 정말 편리하게 이용했는데요. 이걸 실시간으로 AI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라 그런지 미니 이벤트로 여러분이 챗 GPT 안에서 산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우측 하단에 저 눈꽃 모양을 클릭하면은 산타와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약간 옛날에 심심이처럼 여러분이 오픈 AI 산타 심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어드밴스 보이스 모드에 영상을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은 팀즈와 플러스 그리고 프로 모델한테 이제 롤링 아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왜 없지 한다면 여러분의 플랜이 플러스 혹은 프로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이렇게 산타 모드까지 추가하는 걸 보니 진짜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2024년이 정말 훅 갔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연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픈 AI의 라이브 7일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바로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챗 GPT를 마치 커서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챗 GPT를 사용하신다 하면은 각각의 챗에 하나의 내용만 담아서 서로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했던 게 여러분이 챗을 쓰다가 리밋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다른 채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내가 전에 쓰던 챗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새로운 챗 GPT가 바로 알아듣고 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영상인데요. 왼쪽 탭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이 프로젝트라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아이콘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이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해당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챗으로 변화가 되고 이 프로젝트 안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채팅을 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뉴챗, 평소처럼 똑같죠? 이렇게 채팅이 등장하면서 프로젝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챗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방금 프롬프트를 입력한 채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채팅을 내가 프로젝트 안에서 빼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채팅을 밖으로 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폴더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 채팅들을 구조화하는 게 프로젝트의 역할이냐?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역할은 더 큰 게 있는데 지금 바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프로젝트 안에는 단순하게 채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경우 이 파일들을 챗GPT가 모두 다 읽고 그에 맞춰서 결과물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이 커스텀 GTS를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당 GPT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하는 인스트럭션이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인스트럭션이고요.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서 해당 파일들이나 챗을 처리를 할 때 특정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를 바로 이 인스트럭션 내부에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인스트럭션도 정의를 하고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챗 GPT가 결과를 줄 텐데 이 결과가 단순하게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스트럭션을 따라 하면서 파일을 참고해서 주는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의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AI 에이전트로 변모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오픈 AI 라이브를 쭉 보는 결과 오픈 AI가 챗 GPT로 변화하고 싶은 방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단순하게 챗봇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AI 에이전트로 바뀌고 싶은 걸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자, 한번 데모를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안에서 채팅을 쳤는데 저희가 전에 봤던 캔버스의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캔버스 역시 챗GPT 여러 가지 기술에 이미 인터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 물어보는 전제 조건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뭔가 집에 수리를 부탁하고 싶은데 집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하면서 챗 GPT와 대화를 소비하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안에 넣어놓기만 한다면 내가 프롬프트를 물어봤을 때 그 모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챗 GPT가 알아서 이해하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예시를 갖고 내가 우리 집 워터 필터를 갈아야 되냐 했을 때 챗 GPT가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솔루션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집 구조를 파악한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챗GPT가 해당 파일을 보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코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서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젝트 안에서도 한번 커서처럼 AI 코딩을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서나 다른 AI 코딩 툴이 상대적으로 편했던 이유는 내가 일일이 다른 코드 파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해당 코드베이스 안에서 AI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했는데요. 챗 GPT도 비슷한 기술인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파일, 내가 어떤 컨텍스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해하고 코딩을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트럭션에서는 이제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놨고요. 어떤 신텍스를 따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적어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방금 봤던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을 좀 바꿔달라고 코딩을 부탁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성분의 사진이 나온 사진이 지금 데모를 진행하고 있는 분의 사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코딩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데요. 캔버스 모드로 챗 GPT와 대화하면서 코딩을 더 이어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 GPT-4.5로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5원으로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캔버스와 프로젝트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쭉 작성을 해주는데요.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챗 GPT가 만들어준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라이브 데모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AI 코딩이라는 점에서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다 보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있는 지금 챗 GPT 안에서 프로젝트는 이미 사용이 가능하고요.
플랜이 있어서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복잡한 프롬프트가 되었던 아니면 코딩이 되었던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까지가 7일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오픈 AI 라이브 영상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AI의 라이브 8일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챗GPT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챗GPT가 주는 정보를 직접 구글에 가서 대조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늘 라이브를 통한 기존에도 물론 있었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챗GPT 서치를 오늘 라이브 8일차에서 발표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 are three things that we're going to announce today. First, we've been listening to your feedback over the last couple months and just have made search better. So that means it's faster, it's better on mobile, there are some new maps experiences and so on. 자, 이제는 라이브에서 자주 봤던 익숙한 케빈인데요. 케빈이 하는 말에 따르면 우선 챗GPT 서치가 빨라지고 모바일에서 훨씬 더 작동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 기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은 라이브 추후에 같이 볼 예정이고요. 또 다른 변경점도 말해주는데요. We're making it possible to search as you talk to ChatGPT. We rolled out video and Santa mode in advanced voice mode last week. Now we've integrated search as well, and we'll demo that in a second. 자, 지난 라이브에서 보셨던 어드밴스 보이스 모드 있죠? 즉 챗GPT를 AI 에이전트처럼 쓰는 방식인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도 챗GPT 서치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사용자뿐만 아니라 무료 사용자도 누구나 챗GPT 서치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럼 데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서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 해당 아이콘이 뭔가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료 사용자들은 해당 아이콘을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검색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근데 챗GPT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이 굳이 저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챗GPT가 판단했을 때 이 대답은 검색이 필요하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검색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에서 보면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검색 기능을 매뉴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현재 프롬프트는 이번 주말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볼 만한 좋은 이벤트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해당 대답은 당연하게도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을 해줘야 정확도가 있겠죠. 그래서 서치 버튼을 활성화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챗GPT가 서치를 하고요.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쭉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는 이런 식의 UI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해당 검색 결과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까지 밝혀줍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단순하게 그냥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출처를 가서 비교하면서 해당 검색 결과가 진짜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데모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챗GPT 서치가 이제 임베딩도 대단히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베딩이라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파사 영화 트레일러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바로 챗GPT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유튜브 플랫폼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챗GPT를 떠나지 않고 바로 내 원하는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임베딩이 조금 소름 끼치게 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챗GPT가 여러분들을 챗GPT 플랫폼 안에서 안 나가게 하고 싶어서 이 검색 결과를 이렇게 업데이트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여주는 데모도 역시 놀라운데요. 지금 데모에는 안 나와 있지만 챗GPT 서치라는 크롬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이 브라우저에서 URL 검색을 할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챗GPT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URL의 검색 결과를 쳤을 경우에 챗GPT로 돌아와서 챗GPT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넷플릭스를 검색을 했더니 넷플릭스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챗GPT 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호텔 부킹 웹사이트라는 검색 결과를 URL을 쳤더니 다시 또 챗GPT로 돌아와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가 되게 괜찮은 게 해당 챗 안에서 검색 결과를 대단히 깔끔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챗GPT 서치에 지도 기능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프롬프트 예시를 보면은 멕시칸 푸드 레스토랑을 추천해달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챗GPT 서치가 주변에 괜찮은 식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식당들을 봤을 때 뭐 출처가 있고 해당 출처해서 웹사이트를 켜서 들어가서 메뉴 식당들을 확인했어야 됐는데 지금 보면 챗GPT를 떠나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식당들에 대한 정보를 앱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리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기 맵 버튼 있죠? 맵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지도 기능인데요.
이런 지도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결과들을 지도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모든 기능을 여러분이 챗 GPT 안에 있는 보이스 기능, 즉 AI 에이전트 기능 있죠?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보이스로 혹은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서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패널들이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서치를 하는 모습이라서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사실 가장 놀라웠던 건 어떻게 보면 이 임베딩이 아닌가. 이런 유튜브 임베딩도 그렇고 아까 지도 기능 임베딩 기능도 그렇고 여러분이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단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챗 GPT 서치니까요. 무료 이용자, 유료 이용자 할 것 없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남은 오픈 AI의 라이브들을 가장 빠르게 채널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야 할 오픈 AI의 9번째 라이브입니다. 오늘 보시는 9번째 라이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자들을 위한 라이브라는 점인데요.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AI로 코딩을 시키거나 AI로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대부분 AI가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고요. 한번 데모를 보면서 오늘 라이브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시에서는 세금 보고를 해주는 AI를 만드는데요. 이 세금 보고가 사실 엄청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회계사한테 맡기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AI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이것마저 서비스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데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디벨로퍼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인스트럭션이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디벨로퍼 메시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오픈 AI 모델한테 내가 서비스나 개발을 할 때 너가 따라야 될 지침들을 여기에 적어 놓는 겁니다. 자, 방금 봤던 텍스트 리포트를 보고 오픈 AI 모델이 쭉 설명을 해줬는데요. 해당 설명을 보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펑션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첫 번째 펑션 같은 경우 이름이 calculate income인데요. 오픈 AI가 해당 펑션을 그대로 불러와서 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펑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펑션들이란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코드들입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펑션은 더하기를 해주는 펑션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펑션은 빼기를 해주는 펑션, 어떤 펑션은 이제 곱하기를 해주는 펑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 AI의 API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방금 보셨던 이 펑션 콜링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빼기를 할 수도 있고 곱하기를 할 수 있는 펑션들을 갖고 있으니 너가 원할 때 편하게 가져다 써라 라고 명령을 내려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픈AI API가 쭉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를 만들다가 더하기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에 대한 로직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더하기라는 펑션을 찾아서 이 로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9번째 라이브에서 말하는 펑션 콜링입니다. 자, 라이브로 돌아와서 인컴 텍스, 즉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챗 GPT가 쭉 결과를 만들어내다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인컴 텍스를 구해야 되는 문제고 마침 펑션 중에 인컴 텍스를 구하는 로직을 갖고 있는 펑션을 갖고 있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서 이 해당 결과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데모상으로는 사실 이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따로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 있죠? 이거는 사실 사용하고 있는 유저한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모두 백엔드에서 돌아간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픈 AI가 각각의 펑션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로직을 전부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픈 AI한테 꼭 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해당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뭔지 그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뭐 따로 말하면 해당 펑션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조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AI가 쭉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를 작성을 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펑션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제이슨 포맷으로 나와 있는데 이 스키마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쭉 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명이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AI 노코드 랩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오시면 AI, 노코드, 자동화,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방법을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뮤니티를 리브랜딩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다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화의 효율성을 올려준 노션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전자책, 그리고 각종 메이크, NALN 자동화 템플릿까지 모두 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게 멤버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추가 혜택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연말이라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까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라이브로 돌아와서 이 펑션 콜링이 사실 진짜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이 펑션 콜링이 5원이 나오면서 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존의 90%를 못 미치는 수치에서 95% 가까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내가 AI 개발을 해서 더 정확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 때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벤치마크가 나오는데 확실히 5원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 모든 벤치마크가 더 우상향을 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여주는 데모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픈 AI에 보면 리얼타임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하는 역할이 뭐냐면 챗GPT API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과 작동을 할 때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말 그대로 리얼타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 리얼타임 API의 역할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현재 데모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이제 웹 RTC도 서포트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데모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저게 뭔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ola, ¿cómo estás? ¿En qué puedo ayudarte hoy? How many days until Christmas? Christmas is on December 25th, and today is December 17th. That means there are 8 days left until Christmas. 자, 방금 대화에서 보셨다시피 대화를 하는데 전혀 그 중간중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리얼타임처럼 보이스가 가는 순간에 바로 대답이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앱을 만드실 때 이런 보이스 모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픈 AI의 리얼타임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코드를 보면 정말 코드가 짧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이런 거를 구축하려면 진짜 막 200줄, 250줄 정말 많은 양의 코드를 써야 됐습니다. 근데 이 AI가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이 API가 발달을 하면서 AI의 새로운 API를 사용하면은 정말 짧은 코드로도 방금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리얼타임 보이스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신 코드를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인형까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re talking about adding WebRTC to the real-time API. Oh, that sounds a bit too complicated for me. How about we talk about something more fun, like delivering presents on Christmas Eve? Oh, okay, well, what am I getting for Christmas? 자,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AP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파인 튜닝이 빠질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슈퍼바이즈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전에 이제 파인 튜닝을 오픈 AI가 매일 200만 토큰, 100만 토큰씩 무료로 사용하게 해줄 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방법은 이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이해가 편하시게 그림으로 설명 보여드리면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대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답까지도 적는 겁니다. 자, 내가 트레이닝 시키고 싶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기존에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적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요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도 적어서 AI로 하여금 이런 대답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까지 학습시키는 게 바로 이번 새로운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인풋이 있고요. 이 인풋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까지 넣어서 이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한다면 코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AI로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9번째 라이브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AI 기술들과 소식들을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AI의 라이브 10일차입니다. 오늘 라이브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전화나 아니면 카톡처럼 메신저를 활용해서 오픈 AI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아래 보이는 이 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모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데모를 보면서 생각한 건 오픈 AI가 이렇게 전화에 챗GPT
GPT를 심은 것처럼 오픈 AI API를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특정 전화번호에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 9 때 봤던 여러 가지 리얼타임 API 있죠? 이거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AI를 활용한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이 전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혹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왓츠앱이라는 앱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지금 우측에 스캔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왓츠앱을 핸드폰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나오는 화면처럼 여러분이 이 번호에 메시지를 보내서 챗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데모에서는 오픈AI가 만들어 오는 전화번호로 메신저로 챗 GPT를 쓰는 법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착안해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모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모에 따르면 이 왓츠앱 모델은 GPT-4o나 5.1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4o 미니 버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 면에서 이런 모델을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미 왓츠앱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쓰는 메신저에서 바로바로 챗GPT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꽤 메리트 있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측에 있는 스캔을 통해서 왓츠앱에서 챗GPT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라이브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이 라이브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 내 서비스로 만들어서 수익화에 적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수익화 방법을 제 커뮤니티 AI 노코드 랩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화에 관한 모든 부분을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연간 멤버십 혜택을 통해서 각종 혜택들을 포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익화에 관심이 있다면 꼭 조인하셔야 될 커뮤니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픈AI 라이브 11차를 같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최신 AI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채널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AI 라이브 11일차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챗GPT가 여러분의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버전이 있습니다. 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요. 어떤 버전을 사용하시던 간에 오늘 라이브에서 하는 기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앱을 실행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에 켜져 있는 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데모에서는 뭐 랩이라든지 노션이라든지 노트 혹은 엑스코드 이런 앱이 실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내가 챗 GPT한테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데스크탑에서 실행되고 있는 챗 GPT가 인터그레이션 될 수 있는 앱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트렌드가 AI 에이전트입니다. 즉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일을 해주는 건데요. 컴퓨터를 활용할 때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챗GPT 데스크탑 앱을 켜시면 여러분이 어떤 앱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이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켜져 있는 앱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데모에서는 월프도 있고 노션도 있고 노트도 있고 엑스코드도 있죠.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도 공유가 될 수도 있느냐? 그런 점에서 데모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걸 공유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공유하고 싶은 앱, 공유하고 싶지 않은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월프라는 앱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이 따로 프롬프트에 내가 월프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 월프에 맞춰서 결과를 달라고 해줘 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챗GPT가 결과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월프를 제가 봤다고 하고 그에 맞는 결과물들을 갖고 왔죠. 자, 그래서 해당 명령어를 써줬더니 이렇게 쭉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내가 코드를 컴퓨터에 띄워놓으면 챗GPT가 그걸 바로바로 파악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 컴퓨터가 하나의 AI 코드 에디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데모에서는 엑스코드라는 코드 에디터와 상호작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현재 코드에서 무언가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프롬프트 입력한 걸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경우에 이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5원을 선택한 걸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코딩이다 보니까 챗GPT 4.5보다는 5원을 선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데모에서는 첫 번째는 좀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만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딩이 완료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라이브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딩이 완벽하게 적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커서나 볼트나 여러 가지 AI 코딩 툴이 있지만 이제는 챗 GPT로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노션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히 놀라운 게 앱마다 이게 코딩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챗 GPT로 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를 해석하자면 여기 블랙 포인트를 조금 더 채워달라라는 프롬프트인데 결과를 보시면요. 챗 GPT가 이 블랙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결과물들을 길게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결과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앱마다 퍼미션을 따로 받아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을 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 결과물들을 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더라도 아까 코딩도 그렇고 지금 노션도 그렇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스 모드를 활용해서 이 챗GPT 데스크탑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게 전에 봤던 보이스 모드인데요. 이제 해당 보이스한테 이 노트와 상호작용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데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편하다면 텍스트로, 보이스가 편하다면 보이스로 챗GPT 데스크탑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챗GPT 데스크탑 앱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점점 더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챗GPT한 챗봇을 물어보고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뭐 핸드폰을 하던 컴퓨터를 하든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효율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수익화를 만들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실전 수익화 부분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제 커뮤니티인 AI 노코드 랩에 조인하셔서 AI와 노코드로 만드는 실전 수익화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 라이브 11번째가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라이브를 다 통합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신 AI 정보들을 제 채널에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픈 AI가 미쳤습니다. 라이브 마지막 날인 오늘 5원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준비해서 보여줬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next frontier model. It's going to be called O3. We're going to announce two models today, O3 and O3 Mini. O3 is a very, very smart model. O3 Mini is an incredibly smart model, but really good at performance and cost. 자, 방금 들으셨다시피 오픈AI CEO 샘 알트맨이 마지막 날도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인 O3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들으면서도 말이 되나 싶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첫날에 발표한 게 바로 O1이었었거든요. 기존의 O1 프리뷰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O1을 발표했는데 그 12일 동안 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O3 모델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바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 모델인지 벤치마크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발달됨에 따라서 사실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은 코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O1 프리뷰와 O1의 점수를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점프한 것도 엄청난 발전이었는데 그것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최신 모델인 O3의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저희가 12일 전, 즉 오픈 AI 라이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레벨에서 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측을 보시면 이 컴페티션 코드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O3 모델이 2727점을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지표냐면 지금 가운데서 발표하고 계셨던 분 있죠? 이분이 받은 점수가 2500점 언저리였다고 합니다. 즉 이 2700점이라는 점수가 의미하는 게 AI가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코딩 부분에서는 사람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코딩을 잘한다는 뜻은 수학을 잘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지 코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점수를 보면요. 100점 만점 기준에 O3가 맞춘 문제가 96.7점입니다. 이게 미친 점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테스트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AI가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기존의 O1과 O1 프리뷰에 얼마나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벤치마크는 이 박사 레벨의 과학 문제들인데요. 역시나 새로운 모델 O3 모델이 기존 모델들 점수를 박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96.7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100점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방금 앞서 봤던 코드 벤치마크와 이 수학, 과학 벤치마크를 봤을 때 진짜로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겠구나, 그런 미래가 조만간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준 또 다른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에포크 AI라는 수학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이 벤치마크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 전문가들이 풀어도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정말 며칠까지도 풀어야 풀까 말까 한 문제들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내는 건데요. 기존에는 2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일반인이 풀면은 거의 1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1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O3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점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25.2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100점 만점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 수학 전문가들, 수학자들이 와서 풀어도 풀 수 있을까 말까 한 문제를 가지고 만든 벤치마크라는 겁니다. 즉 기존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분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분은 아크 벤치마크라는 AGI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만드는 회사의 CEO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만든 O3가 과연 AGI, 즉 사람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걸 이 데모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패턴을 보고 사람이 맞출 수 있냐? 사람으로는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기에 파란색 블록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한테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AI가 AGI, 즉 사람 같은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게 되고 더 쉽게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는 문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인풋을 보고 어떤 식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밖에 보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존 O1 모델들을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벤치마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낸 결과가 32%의 결과였거든요. 자, 근데 새로운 모델인 O3 모델에서는 아무리 적게 나와도 75.7%까지 효율이 나왔고 모델을 하드하게 푸시했을 경우에는 87.5%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일반 사람 기준이 85%라는 겁니다. 즉 이미 87.5%라는 일반 사람의 85%를 넘은 순간부터 이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라이브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O3 모델을 오늘 당장 사용해보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데모로나마 얼마나 좋은 성능인지 이게 체감이 조금 될 것 같아서 데모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에 앞서서 한 가지 벤치마크를 또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원래 벤치마크 보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벤치마크를 보면 볼수록 이 O3 모델이 진짜 대단한 모델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컴페티션 코드 벤치마크인데요. 새로 3가지 모델이 추가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O1 미니가 있었던 것처럼 O3 역시 O3 미니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지금 쭉 보셨던 것처럼 이 O3 모델 자체가 똑똑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O3 미니 모델들도 상당히 똑똑하고 심지어 기존의 O1 정식 모델보다도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 수치를 보시면 O1은 1891점인데 O3 미니의 미디움 로직과 하이 로직 같은 경우는 각각 1997점, 2073점으로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단순히 높은 게 아닙니다. 이 우측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X축이 더 오른쪽으로 올수록 더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고요. 위로 올수록 더 강력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더 강력한 O3 미니, 하이와 미디움은 더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능이 더 떨어지는 O1이 더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으면서도 성능은 더 낮습니다. 즉 O3 미니의 효율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 가장 높이 있는 O3는 당연히 번외입니다. 얘는 최신 프론티어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성능이 제일 좋으면서도 더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봤을 때 이번 데모에서 O3도 중요하지만 O3 미니 미디움과 O3 미니 하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모 역시 O3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O3 미니로 보여주는데요. 해당 프롬프트에서 만들려는 결과물은 결국에는 O3 미니 API를 사용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볼 수 있는 건 O3 미니, 특히 그 중에서도 미디움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되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쭉 만들어주는데요. 해당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라이브를 봐서 아는 건데 한 번에 성공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AI 코드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많이 올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로 코딩을 했을 때 한 번에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롬프트에서 O3 미니 API를 사용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이 신텍스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걸 첫 번째에 바로 성공시켰다라는 거는 이 O3 미니가 정말 강력한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원하는 걸 치면은 이제 O3 미니 API를 불러와서 그 API로 코딩을 다시 해주는 텍스트 박스를 만든 겁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O3 미니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려고 이제 셀프 테스트를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모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오픈 AI라는 텍스트와 그리고 이제 랜덤한 숫자를 나타내게 해줘라 라고 썸밋을 누르는데요. 이 파이썬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이렇게 터미널을 열죠. 그리고 오픈 AI 텍스트를 써주고 이 랜덤한 번호를 적어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봐서 알지만 이거를 뭐 2번, 3번 이렇게 에러가 나고 고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에 바로 API를 제대로 불러와서 정상 작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조금 이제 간단해 보였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코딩을 갖고 와서 이거를 테스트해 봅니다. 이것까지 테스트를 했을 때 과연 O3 미니 API가 정상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줄지 데모로 보여주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터미널이 열리고 코드가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결과물 자체는 코드에 비해서 조금 간단한데요. 이 오픈 AI의 O3 미니가 과연 얼마나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 근데 이제 셀프 테스트를 했을 때 나는 61.62%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벤치마크가 쭉 나오는데요. 이런 벤치마크를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O1은 아직도 강력한 모델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올 모델인 O3, 특히 이제 O3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면서도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기존 O1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중에서 O1 같은 경우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O3 미니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니 같은 경우는 3가지 로직이 있잖아요. 로우 로직이 있고 미디움 로직이 있고 하이 로직이 있는데 미디움과 하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결과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아쉽게도 이 강력한 모델을 저희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오픈 AI에서는 우선 세이프티 테스트를 위해서 해당 모델들을 테스트할 리서처라든지 이 기업들을 조금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AI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퍼블릭에 미니 버전은 1월 말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식 버전은 그 후에 차차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 라이브를 12일 동안 같이 들어봤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놓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디테일을 종합해서 한번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라이브나 최신 AI 정보들을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